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펀한 옷공장 드디어 또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그 새로운 컨텐츠로 이제 그 방송을 해드릴 건데 급하게 요청하신 건이에요. 이제 저희가 뭐 많은 분이 말씀을 하시던 아니면 단 한 분이 말씀을 하시던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는 거 우선으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서 궁금한 건 바로바로 댓글 달면 네네네네. 바로 도움이 되는 거를 일주일 안에 들으실 수 있겠네요. 편집 과정이나 뭐 촬영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는 뭐 일주일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주일 안에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고, 여태까지 잘 안 다뤘던 분야이기도 하고 내용이 거의 없는 분야이기도 해요. 의류 패션 산업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잘 모르고 그 어떤 베일에 쌓여 있는 네네네 아는 분만 아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뭐 취업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이 실무를 하면서 이 교육은 다 받았고 실제로 할 수도 있긴 한데 정확하게 이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조금 가서 도움도 받고 얘기도 듣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업계에서 취업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패턴 하시는 분들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만나면서도 잘 모르는. 맞아요. 네. 네네. 그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모델리스트, 흔히 얘기하는 패턴사입니다. 패턴사. 그래서 이 패턴의 길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과제를 좀 잡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어느 모델리스트의 성장기. 괜찮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모델리스트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오늘 방송을 할 때는 그냥 편하게 패턴사라고 패턴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패턴사는 정규 교육 과정에 그러니까 그 의류 또는 이제 패션 디자인 전문 이제 그 학과에 입학을 하면 아주 조금 맛배기로 배울 수 있긴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아주 조금 네. 전체 중에서 한 몇 프로 배울까요? 제가 보기에는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 학원을 이제 전문 학원을 나왔으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수업이 반반이에요. 정확하게 디자인 반 그리고 패턴을 반을 배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문학교를 제가 좀 선호한다고 얘기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나라 대학도 외국 대학처럼 그렇게 이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전반적인 이런 능률을 배우지 않고 조금 저희 나라 대학은 그것보다는 좀 다른 쪽을 더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론적인 것들이나 근데 사실 우리가 옷을 하면서 필요한 게 복식사 중요하잖아요. 네. 복식사를 통해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을 수도 있고 예전의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토리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전문학원을 늘 찬양하는 찬양주의자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배웠던 과목은 딱 네 가지예요. 디자인, 그러니까 스틸리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패턴은 모델리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복식사 배우고요. 그다음에 봉제를 배워요. 그러니까 봉제까지 내가 디자인해서 그 도식화를 그리고, 그다음에 패턴 뜨고, 그다음에 가공하고, 실제로 소잉하는 것까지 학교에서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에 그걸 다 배우는 거고, 사실 2년이면 다 마스터를 하고요. 1년 동안은 졸업작품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안 배우는 건 아니지만 이 너무 배우는 영역도 좁고 정말 이 한정적인 아이템 졸업작품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패턴이랑 이 소잉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정적인 것만 배우기 때문에 보통 이 패턴을 전문적으로 포지션에서 이제 업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따로 별도의 교육을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과를 졸업을 하고 또 전문학교에 입학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도제 관계에 의해서 선생님 밑으로 명장 선생님 또는 이제 그 숙련 명장 선생님 바로 네, 전에가 네.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네, 네. 이제 제가 입에 잘 안 붙어서 그러는데 네네. 우수 숙련 기술자. 네. 네. 그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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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럼- 여자분이 한 분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에게 따로 별도로 이제 교육을 받게 되긴 합니다. 음. 그렇기도 하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교육을 마치고 또 해외로 유학을 가시는 분, 또 해외에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런 아카데믹한 교육보다는 좀 더 이제 실무적인 거 네. 많이 가르치죠. 네.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유학을 가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 교육을 정규 학과를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 패턴을 배우기 위해서는 엑스트라로 별도의 교육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패턴 교육을 좀 받으신 분들이 이제 고민에 쌓이는 거죠. 도대체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는지, 취업은 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뽑는 데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고민을 대부분 많이. 다 인맥 같은 걸로 연결이 돼 있어서 네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이렇게 업체와 연결이 됐거나 선배가 먼저 취업을 해서 끌어들여 주거나 이런 과정이 아니면 사실은 뭐 다른 데처럼 이렇게 쉽게 구해서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죠. 노력해야지 얻을 수 그렇죠. 있는 자리가 많죠. 네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엑스트라 교육에는 이제 그 도제 관계로 인해서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페이가 좀, 그러니까 그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이외에 국비 교육을 해서 교육받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 적당히 찾아보시면 꼭 비싼 돈을 안 들이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는 있어요. 자, 그래서 교육을 이제 받고 나면은 둘 중에 하나죠. 취직을 하던가 이제 뭐 별도로 스튜디오를 차리던가. 이제 여기서 스튜디오라 말씀드리면 패턴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숙련도가 없고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패턴실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기도 하고요. 네. 사무실을 직접 스튜디오 차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쵸, 배웠다고 그쵸,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니 불가능은 아니죠. 할 수 있는데 어렵죠. 온갖 사고의 원인이 돼서 온 업체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돈도 많이 그 리스크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패턴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패턴이 입체 패턴이 있고 평면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을 완성하는 거는 결국 소잉을 할 수 있는 시접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실무를 그렇게 봉제까지 다 완성해서 배워야 패턴을 다 외웠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하려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원단마다 다 다르게 그렇죠, 맞아요. 이제 여기에다 들어가는 네. 게 원단의 특성이 굉장히 많고 소재차에 따라서 네. 이제 신사복이냐 숙녀복이냐 네, 아대복이냐 또 맞아요. 다르고 네네. 이제 사이즈 편차나 이런 것들도 다 배우셔야 맞아요.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 분위기에 맞춰서 피팅이나 이런 고정 기술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좀 연마하는 기간이 그쵸. 굉장히 네. 길어질 거고요. 네. 사실 요새는 이제 시장에 가보면 이제 우리 전문용어로 땡비 골목 쪽에 가보면 네. 패턴실들 좀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이제 그 골목에 계신 분들이 이제 여쭤보면 오픈하신 실장님들이 대부분 예전에 시장에는 사실 브랜드보다 더 많은 가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브랜드보다 뭐 수백 배 가량 더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왜 나와서 오픈하셨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예전에는 가게 하나에 패턴사 하나가 있었던데요. 공장 하나면 뭐 재단사든 패턴사든 그렇죠. 그런 네. 형태였는데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장 같은 경우 중국 손님들이 많이 오면요. 이분들이 계속 새로운 거를 원하기 때문에 베이직한 걸 계속 하는 거는 물건을 안 가져가요. 내수 손님들은 되게 가져가는 기간이 짧고 이러니까 계속 신상을 계속 개발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개발을 하는데 이게 장타면 좋은데 단타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테이스트와 한국 소비자의 테이스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두 마켓을 쉐어할 수 없으니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시장 쪽에서는 중국이든 내수이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뭐 수지 타산 잘 안 맞고 예전에는 만들어 놓기만 하면 팔렸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디자이너 비용에 그리고 이제 패턴사가 시간이 가면서
몸값이 계속 오른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르니까 더 이상은 케어할 수 없으니까 아웃소싱으로 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지금 저희 우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한 90년대 막 이때 잘 나갈 때는 뭐를 만들어 갖다 팔아도 쫙 나갈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랬다고. 정말 불티날 때가.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왔기 때문에 예전에 브랜드 또는 이제 붓디기 굳이 붓디기 아니더라도 일반 그 이지 캐주얼 정도 빼고는 나머지 웬만한 브랜드에서는 다 보통 개발실 패턴사 샘플사들을 다 가지고 데리고 있었어요, 내부에. 근데 이제 안에서 그렇게 굳이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과 이제 이런 것들이 도래하면서 이분들이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싱이 나가게 아웃소싱으로 됐죠. 빠져서. 네네. 많이 그래서 나갔죠. 이제 취업을 하더라도 이런 흔히 아는 브랜드에 취업하는 경우에 요즘에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브랜드의 본사 직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용역으로 맞습니다.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냥 껍데기는 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계약직이고 이런 그럴 경우가 수 있죠.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할 때 그런 브랜드로 들어가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튜디오를 차리지 못하면 스튜디오에 취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실 막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면 네. 요새 취업하시려면 CAD를 무조건 배우셔야 CAD 돼요. 배우셔야 그렇죠. 돼요. 예전 패턴 선생님들이 대부분 손으로 많이 하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CAD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실장님들이 손으로 그렸던 것처럼 지금 새로 오는 아이들은 작아가지고 네. 손으로 그리시죠. 이 요새 디자이너들은 네. 지금 일러스트 다 다 하잖아요. 일러스트 기본으로. 네네네. 그런 거하고 똑같이 패턴에도 그런 바람이 불어서 CAD를 해갖고 오면 기본적인 소양을 깔고 오면 실장님이 못하는 걸 이 친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케어가 되고 그레이딩 같은 걸 했을 때 그거를 뺄 수 있으니까. 기억력 안 해도 돼요. 캐드가 네. 지금 필요한 이유는 옛날에는 진짜 손패턴으로 다 이제 그리긴 했지만 캐드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마커 때문에 요청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적인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때문에. 네네, 대량 생산 거죠. 때문에. 그래서 네. 흔히 말하는 미니마카라는 이제 처음에 생산하기 전에 어느 원가 정도 뽑아야 되고. 네, 요청이 필요한지 원가 계산과 이제 그 생산 발주량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요청을 알아봐야 돼요. 근데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이제 깔아보는 네, 데서. 깔아봐야 되는데 이 깔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캐드가 하죠. 필요한 네. 거죠. 네. 또 그리고 그 이제 외국에 생산 많이 하죠. 해외 생산 네.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패턴을 봉투에 싸서 DHL로 그렇죠, 보냈어요. 그렇죠. 네네네. 요즘엔 이메일로 이메일로. 보내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또 그게 네. 있더라고요. 호환이 되는 기계, 해외에는 호환이 네. 되는 기계랑 아닌 게 있어서 네, 그것도 네, 네. 반드시 물어봐서 어떤 네. 기계가 되는지 물어봐야 되더라고요. 지금 잠깐 말씀하신 케이스에도 또 생각이 나네. 지난 저희가 한 달 반을 공들인 그 일본의 바이어가 한 분 계세요. 아, 네, 근데 네. 이분이 알아. 정말 꼼꼼하게 맨날 그 물어만 봐요. 뭐 발주를 하겠다, 생산을 하자 이런 얘기 없이 계속 끊임없이. 질문만 카톡으로 어. 그죠. 카톡 보이스톡 맞죠. 네, 그걸로 보이스톡. 계속 이제 그 통화를 하고 이제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샘플을 됐어요? 하다 아니 오더는 아니고 아. 샘플을 하자 샘플 먼저 보자 이래서 이제 아. 그 요청을 일본 사람 하셨는데 같네요. 네 그분이 좀 패턴을 조심스러워. 딱 하나 이제 그 네. 먼저 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파일이나 이런 걸로 요청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 출력물 상태의 패턴을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국내에서는 소통도 되고 뭐 바로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금방금방 알 수 있지만 외국에 계신 분들은 또 우리나라랑 소잉하는 방법이 다를 수 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좀 고민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패턴을 이제 요청하신 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하여 이렇게 해서 회사에 일반 브랜드에 취직을 하시던 이제 스튜디오에 취직을 하시죠. 하셔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웬만한 1, 2년 갖고는 택도 없는 거고 최소 10년 정도는 하셔야 그렇죠. 얘가 패턴을 좀 하나 보다 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전에 하시는 분들이 패턴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패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 패턴은 정말 이 핏 있는 거 이 사람 인체와 정말 밀접하기 때문에 이 작은 몇 미리 차이에 의해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시적 방향 때문에도 편하고 그렇죠, 편하지 그렇죠. 않아지기 때문에 문제 네. 방법도 네, 많이 네. 차이가 원단 있고. 방향, 네. 뭐 시접 그 차이,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봉지를
건지에 따라서 보정을 하는 스킬도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부분이라서 네. 사실은 그럼요. 뭐 네. 우리가 볼 때는 패턴만 중요한 줄 아는데 저기 이제 선생님 말한 것처럼 그 보정할 수 있는 스킬이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배우는 패턴을 배우는 데 1, 2년이면 배우지만 그런 스킬을 배우는 데까지 10년 되게 이상이 오래 그렇죠. 걸리죠. 걸린다고 봐야죠. 다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 입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 하시는 분들이 내가 굳이 이 옷을 왜 입어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패턴 하시는 분이 입어봐야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내가 불편한 걸 알아야. 이게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피팅 모델하고. 디자이너가 직접 피팅을 하고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디자이너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델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직접 입어보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델리스트 그 패턴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이렇게 되기는 해서 나름 몇 년, 1, 20년 이상 일을 하셔서 이제 30년 되면 명장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하신 분들이 나이가 좀 드셔서 퇴직을 하시거나 나오시면 최근에 뭐를 해야 될까? 너무 급박하게 가나? 아니 너무 근데- 나이 들었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아니, 그 사이에 너무 나이가 학교도 안 진도가 갔는데. 확 나는데. 아니 근데 나는 그런 요새 그런 걸 느끼는데 디자이너로는 그러니까 막내들 되게 많이 뽑아요. 사실 하루에도 뭐 수십 군데에서 뽑거든요. 그렇죠. 근데 디자이너는 젊어서 꽃다운 나이에 다 쓰고 버려요. 근데 패턴사는 아닌 거예요. 패턴사는 더 오랫동안 길게 일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현재 명장님이나 이런 타이틀을 다신 분들이요 60이 넘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탄탄하게 꾸준히 그 뭐 기능 대회 같은 거를 통해서 기능 대회를 나가려면 명장님 밑에서 이렇게 사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6개월, 1년씩 이렇게 와서 사사하고 거기에서 배우고 그거 가지고도 이제 그 기능 대회 나가게 되면 자기 미싱을 가지고 가야 된대요. 아, 지방이면 그 지방 서울에서 있으면 가야 되고 울산이어도 뭐 제주도까지 가야 되고 그걸 기계를 다 실어서 가고 그런 걸 대행해주는 업체도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 이제 조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검정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숙련 그 기술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 선생님도 경력이 30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장점 그분 같은 경우도 그 기능 대회를 나가서 금메달을 따셨는데 처음부터 공부해서 금메달 딴 게 아니라 양장점을 내서 쭉 하시다가 대회에 나가서 그걸 따신 거예요.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미 손에 많이 익어서 연습이 된 후에 나가서 이제 전국 대회에서 따신 거고요. 이제 20몇 살 그 연한이 있는데 그 이하인 애들이 금메달을 따게 되면 명장 한국 대표로 나가서 세계 대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서 배우면 그런 장점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6개월을 배우고 그리고 서울에 와서 입체 패턴하고 그 선생님한테는 그 봉제하는 법하고 그분 양장점을 15년 이상 30년인가 하셨다고 하니까 뭐 이미 옷 만드는 거 소잉하는 거 되게 쉬울 거 아니에요. 여성 테일러 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배우시고 그리고 배우시거란다. 배우고 패턴 평면 패턴하고 이제 소잉을 배우고 이제 그 서울로 올라와서 명장 선생님한테 전문 학원에 가서 입체 패턴이랑 이제 소잉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 패턴을 위주로 하면 아무래도 소잉이 적어져요. 그쵸. 명장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패턴을 더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봉제는 다 따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배울 수 있으면 배우는데 이 친구들이 하루에 배우는 시간이 패턴만 하루에 아침에 10시에 가서 초반에는 4, 5시까지 배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명장님한테 배울 때는 내용만 배울 때, 이론만 배울 때는 한 3시간 정도 배우고 일주일에 3번? 근데 지금은 이제 명장님한테 이제 소잉이랑 한꺼번에 다 배우는데 지금은 아침에 거의 9시에 가서 밤에 한 10시, 11시 정도에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오롯이 숙련된 기술을 배우는 건데 이게 매일매일 그렇게 많이 배워야지만이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나와서 어디 가서 패턴사 취업을 할 수 있냐? 그럼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쵸. 그 진짜 손으로 모든 노력이 다 가고 머리로 손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조카한테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패턴 하면서 그것도 하라고 매일 네가 배운 거를 정리하라고 패턴을 배우시게 되면 어떤 분이라도
배우고 나서 이게 패턴만 남지 내용이 안 남잖아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거 요리사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셰프가 어떤 그러시구나. 레시피를 만들듯이 네네네. 패턴도 어디를 깎고 어디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옷이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럴 그래서 것 이제 그렇게 기본 패턴을 뜨고 나서 원단별로 이제 보정 기술이라든가 피팅별로 보정 기술 같은 것들을 다 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아시는 건데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레시피를 써가지고 해야지 되게 되지.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순간에 그러니까 네. 요리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순간에 그 같아요. 선택이 자기 칼 있지, 자기 자 있지, 그러니까 자기 냄비 들고 다니지.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그 학교 전공을 하면서 방학 때 별도로 이 그 소잉은 안 배웠는데 이 패턴을 별도로 제가 배운 적이 있어요. 갔는데 아침부터 가서 패턴을 이제 배우는데 어찌나 지겨운지 그렇지 지겹지. 예, 공식도 외워야 될 게 엄청 많고 그래. 솔직히 수학 저는 문제 다시 푸는 네. 느낌이죠. 수학이에요, 수학. 네.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때 진짜 철없을 때 아니 나는 디자이너 저는 솔직히 이게 손재주가 이렇게 드로잉 실력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이너보다는 처음부터 저는 이제 그 MD 좀 상품 기획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내가 상품 기획을 할 건데 왜 굳이 이걸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목표가 어쨌든 뚜렷했으니까. 목표는 뚜렷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이제 전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필수 과목이야. 하기 위해서 이제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역시나 남긴 패턴 이렇게 파일에 네. 어떤 패턴을 어떻게 했는지 뭐 설계도라고 해야 되나 그 네. 공식 뭐 몇 센치 어디에 떨어져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잔뜩 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모르는 거죠. 이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확하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시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맞아요. 되실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그날 끝내시지 마시고요. 집에 오셔서 그걸 한번 써머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미니로 돼서 작은 원본을 만들어요. 예, 원본 네, 원본 조그맣게 조그마한 만들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개를 카피를 해요. 네. 그래서 그 디자인을 어, 붙이고 됐다. 그 옆에다가 네. 그 꼬마를 음. 뭐 가슴을 절개하든 어깨를 절개하든 다트를 절개하든 절개하고 거기다 사이즈 표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개를 카피한 다음에 매일 그 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다 어디 간지 모르겠고 학교 책만 남아 있어요. 근데 학교 책도 이만해요. 학교 책도 이만한 게 지금 뭐 배우고 나서도 20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사할 때마다 끌고 다니면서 1년에 한 번도 사실 안 보는데 저는 언젠가 제가 이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걸 갖고 다녀요. 참 미련하고 미련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 저도 전공책이 다 있어요. 아, 갖고 전 다 다니세요? 버렸어요. 곡식사부터 시작해서 어. 그 무슨 소재 관련 그다음에 뭐 컬러 관련 뭐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나도 다 갖고 있어. 네. 오. 이게 사람마다 대단하다. 성향이 다른 거긴 미련을 한데 못 버리긴 하겠더라고요. 네. 솔직히 뭐가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향이 언제 다른 어느 것 일을 같아요. 할 수 네.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나 같은 경우는 패턴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고 학교 다닐 때 패턴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선생님 댁에 네, 직접 네, 찾아가서 서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도 선생님을 뵙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패턴이 되게 중요했고 우리 저기 미스마키님은 저긴 거죠. 너무 화려하게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정말 엄청나게 매일 새로운 걸 하셨잖아요. 매일 새로운 오더와 매일 새로운 걸 해야 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실 여력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 시점에서 저희가 드릴 말씀이 네. 있어요.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냐? 자, 여름이고 네. 휴가 시즌이라 네. 지금 넘들은 다 쉬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도 기분을 좀 네, 내니까요. 그래서 오늘 살짝 이제 네. 분위기를 이제 네. 여름 휴가 시즌이라 비치. 네네 이런 이제 컨셉을 했는데 네. 제가 많이 과다 노출을 할 경우에 굉장히 안 좋은 악플들이 생기는 네, 그럴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자제를 했고 네. 저희 미스마키님 완전히 딱 컨셉에 맞게 아름다우셔요. 네. 어디 잘 그냥 여름에도 하시네요. 해변을 네. 가도 아무렇지도 않. 우리 언젠가 해변 가서도 한 번 할까요? 아, 해변 아. 방송 좋은 괜찮아요. 생각이에요. 아니 네. 옷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뭐 여기 원래 저기 수영복 위에 입는 너무 거 예쁘세요. 좀 봐주세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막 이러면서 있어요. 근데 진짜 네.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TD스럽게 입었을까? 네. 이거 네, 저기 이쁜 포인트입니다 것 같아요. 포인트 네. 뭐예요? 이거 수술. 누가 테스트 달아준 거예요 네. 아, 자작으로 DIY 아, 아니 DIY. 좋네요. 요즘 괜찮아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네. 다 되게 꼼꼼하다. 네. 왜냐면
이 실루 포인트도 다 줬어요. 잘 달았어. 네네. 그리고 네.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나는 되게 돼서 잘 샀다 그랬어요. 아니요 요즘에 사면은 꼭 아. 이렇게 어디 포인트들 하나씩 손을 대더라고요. 잘 아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요. 알아요. 이분 네네네. 알아요. 네네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컨셉은 그렇게 잡고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저 오늘 방송 내용은 패턴사입니다. 패턴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까 저희 우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패턴사는 상대적으로 다른 포지션들보다는 생명력이 길어요. 연세가 많이 드셔도 장점이라고 그쵸. 봐야 되죠. 연세가 많이 드셔도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일한 만큼 커리어가 생긴다라고 일한 기간에 대해 비례해서 그만큼의 커리어를 인정해주는 직종이 네. 패턴사인 것 그쵸.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잘 알려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거의 이제 좀 숨겨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 취직도 하고 오더도 받고 뭐 이런 케이스가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나 좀 웃긴 얘기 하나 하세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네. 중국 요리를 배우고 싶었어요. 아. 셰프가 되려고. 중국 요리를 배우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체력이 있어야 된대요. 그 웍을 들었다 놨다 해야 네네네네. 되잖아요. 근데 패턴사도 되게 비슷해요. 패턴사도 서서 하루 종일 아, 일해야 맞아요. 되는 네. 직업이기 때문에 체력이 좀 그렇겠네. 굉장히 세셔야 돼요. 일이 많으면 예. 하루 종일 서 있어야 그러네, 되는 그 맞아요, 드라프타에 맞아요. 네네네네. 계속 해야 그리고 이제 되니까. 저희가 이제 어르신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젊어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게 이제 수학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이게 서서 이렇게 그림 그리니까 되게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신경도 되게 많이 쓰고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대요. 그렇죠. 그래서 젊을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뜬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면은 있을 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되게 디테일하게 경험이 많아서 편안한 옷을 잘 뜨시는 경향은 있어서 좋은데 네. 이제 비즈니스를 해서 사무실 그러니까 스튜디오 오픈한다거나 했을 때 이분들이 그 곤조라고 하죠. 이런 게 너무 세서 네. 이런 옷이 안 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정신이 굉장히 없으셔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많이 부딪혀서 결국에 이리저리 옮기다가 젊으신 분들이 오픈한대요. 한 40대 중반 정도나 40대 초반만 돼도 이제 그분들은 아예 맨 땅에서부터 시작하신 분들이라 재단사부터 배우셔가지고 이미 재단사가 되면 원단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패턴사는 원단을 많이 안 만지지만 재단사는 하루에도 2-3건씩 재단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이번엔 티 깔았다가 이번에는 뭐 오븐 깔았다 이번엔 청 깔았다가 이번엔 사방스판 깔았다 이 굉장히 여러 개를 해보기 때문에요 굉장히 빨리 배워요. 그 재단사분들이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그 분이 왜 권위적인지 알아요, 저는. 왜? 왜냐면 이게 이제 디자인실은 디자인 실장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하다 보는데 실장님의 일이 끝난 이후부터 옷이 나오는 맨 마지막까지의 주도적인 사람은 사실은 패턴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일을 다 지시하고 모든 일에 관여하시잖아요. 그래서 맨날 싸워요. 내 패턴이 잘못됐다 아니다. 그쵸. 패턴이 잘못돼서 옷이 이렇게 이게 됐다. 패턴을 잘못했네, 네. 재단을 잘못했네, 네, 아니 그래도 이제 봉제를 잘못했네. 패턴 막. 실장님은 계속 이제 봉제와 재단사를 네네네. 좀 계속 지적하고 그쵸. 봉제와 재단사는 패턴이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해서 이제 QC 생산이랑 패턴이랑 셋이 같은 팀인 줄 알았더니 다른 팀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팀 맞아. 이게 네. 실제로 일해본 사람은 네. 그거를 알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같은 팀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MD와 디자이너가 같은 팀이 안 아니죠. 된대요. 절대 네. 그런 팀이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라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패턴 하시는 분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 재단하시는 분이 있는데 재단하시는 분이 정말 이 소재에 관해서는 왕입니다. 왕. 이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종류의 그 원단들을 계속 만지기 때문에 이분한테 생산하기 마지막 전에 원래 이제 원단을 다 재직을 하게 되면은 그 검사를 또 다 해요. 그래서 쫙 펼쳐놓고 원단에 뭐 댄싱 관계 없는지 아니면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검단. 것들을 다 검단을 육안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더라도 이분들보다 재단하시는 분이 원단에 사고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원단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너무 잘 아세요. 잡아내죠. 예. 그러니까 땡겨서 깔아야 되는지 이게 조금 다독여서 더 깔아야 네. 돼, 네, 깔아야 맞아요.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 원단 스판 원단 같은 경우에는
연단을 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하루를 나야 네. 재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맞아요. 너무 잘 바로 아세요. 재단하면 네. 쪽만해지잖아요. 스타원단 같은 경우는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깔고 나서 바로 재단하면 이건 완전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시는 이런 숨은 포지션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패턴사라고만 생각하는데 재단사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럼요. 사실 네. 그분들은 판당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요. 사실 이분들 돈 많이 벌어요. 피스당 받는 분도 계시고요. 아 그런가요? 저는 판당으로만 봤어요. 이 피스로 받는 분 있어요. 저희 어. 그 언더웨어 쪽으로 하실 언더 쪽 때는 네 그렇겠다. 피스로 네. 받으세요. 피스에 몇백 원인데 이게 몇천 장, 몇만 장씩 가면 대박이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장사를 하면은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수익이 매출에서 몇 프로만 나의 수익인데 사실은 그분들은 아니잖아. 그렇죠. 대신에 그만한 책임이 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재단을 한 번 끝이에요. 잘못하면 끝입니다. 끝. 그렇기 때문에 재단하시는 분 너무 중요해요. 패턴도 안 중요한 부분이 없지만 일단 그렇죠. 최종적으로 네. 원단 자르는 분이 책임을 지어야 옷이 되기 이렇게 때문에 중요한데 옷은 왜 이렇게 싼 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나 너무 많이 슬퍼. 많이 만들어 입고 자주 갈아입을 수 있잖아요 이제. 아니 네. 그렇기는 한데 너무 싸져가지고 나는 그게 늘 불만이에요. 아이스크림 하나만 못한 티를 입으면 좋은가요? 일회용이라고 그러니까 디스포저블 하지 그런 트윈원 때문에 그래 트윈원. 왜? 포이브 트윈원이 빨지 않는 옷이에요. 맞아요. 원래. 입고 버리는 네, 입고 버리는 옷. 네네네. 그런 개념을 창출한 브랜드가 트윈원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국내에서 패션을 리드하는군요. 왜 그 이 공임이 너무 계속 빡빡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을 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된 거죠. 근데 왜 도대체 옷 가격에 이렇게 생산을 해갖고 어떻게 이 옷을 입을 이 가격에 팔 수 있냐라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많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패턴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대략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실제 현업으로 패턴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리얼한 거를 더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거 이 방송을 보시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패턴사분들 또는 더 궁금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의견을 주세요. 그럼 또 저희가 알아서 즉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뭐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리가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는 원하시는 대로 네, 방송을 이야기 해드렸으니 막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마 어떤 과정, 어떤 분, 네. 어떤 과정이 그런 거를 아마 귀담아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없어서 안 되는 그런 그럼요. 포지션이고 생명력이 길다. 네.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시간에 거를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네네네네. 그러나 초기 비용 많이 들고 초기에 진짜 완전 쉽지 않은 처음에 오래 걸려요. 네. 네. 버텨서 네. 오래 하실 수 있는 분이 음. 이 패턴 일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거를 이제 또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이 방송은 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더 좋은 재미있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자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